예, 한반도에 외계가 존재했는가의 문제로 이곳에 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전남 한평 주감리 고분입니다. 예, 신라 박씨는 여전히 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단일체로 되어 있는 석씨를 만약에 골정계와 이매계로 양분한다면 문제가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왕 계보를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에서 내려오지 말고, 박혁거세에서 시작하지 말고 경순왕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말입니다. 동양식 말고 서양식으로 보면은 내물계와 무열계는 구안동 김씨 문제고, 미축계는 일본 하타시, 그리고 석씨는 소가씨인데 이 나주임씨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석씨를 둘로 쪼갠다면은 이 나주임씨가 이매계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경주 석씨는 그냥 뻥이에요. 족보가 나주임씨보다 늦습니다. 나주임씨 1659, 돌석씨는 충주, 홍주석씨는 1769, 경주석씨는 1860입니다. 예, 개성왕씨 1798보다 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족보의 발간연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석씨, 경주김씨 둘 다 뻥이고, 김해김씨 1754, 경주김씨 1685, 밀양박씨 1662, 반남박씨 1642. 예, 민족주의와의 결별도 머지않았네요. 아, 물론 2023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수께서 2023년에 재림하지 않는다면 이제 민족주의와 결별도 머지않았다. 타교파 입장에서 2023은 우파 정권 바꾸기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초교파적 대승적 견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불발시에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에 이제 바로 착수 들어갈 것입니다. 예,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이제 결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23 모드는 추구하기보다는 이 기간 내에 정리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후진국 딱지, 그러니까 후진국 딱지를 마지막으로 떼는 게 이제 이 민족주의와의 결별이다. 뭐 간단히 말해서 성당은 성당이고 교회는 교회죠. 예,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예, 기불천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뭐 어쨌든 예. 이제 남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남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너희들은 뭘 믿느냐 안에 이게 내부적 이론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연옥은 없다고 보고, 사실 2023은 신학이라기보다는 정치예요. 그래서 타교파 입장에서는 우파 정권 뒤집기로 보이는 거죠. 아무튼 우파는 이제 손실 보상을 받으라.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다. 예. 그러니까 타교파라는 말은 이제 2023년에 장로교만 해도 그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종말론요 믿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도 그 서울 영락교회, 통합측 영락교회에 이제 다는 아니고 일부 신도들이 이제 2023년에 이제 지구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타교파적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 뭐 너네 다 뻥이 이렇게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100% 믿고 뭐 2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타교파 입장이라고 한 게 그 말이에요. 이제 일반 한국사를 봅시다. 예, 아까 전에 앞서 그 전에 영상, 첫 영상이었네. 계속 삼국지 얘기했는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진왕. 이 진왕은 한반도 남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제 신라 석시왕이었다. 신라 석시왕일지 모른다라고 이제 일단 진왕 자체 얘기는 충남 당진에서 했고, 신라 석시왕일지 모른다는 말은 이제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왕이 다스리는 영역은 진한 12개국과 변한 12개국, 그리고 끝으로 목제국을 위시한 마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석시신라왕은 한반도 남북 거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만의 영역이고 임나 일본부이고 거의 대부분 신라의 영토이다. 근데 왜 중국은 진왕이라고 했을까? 한이든 진이든 이 말은 바다 건너 한반도에 사는 종족,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연구해 봤다면 이제 혁거세 혈통은 종내혼이다. 예, 마한왕 박씨와 혁거세 종내혼 혈통. 예, 여전히 박씨 신라는 미스터리입니다. 그 한일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 했을 때 2002년에 길선주 목사님, 예, 합동, 어쨌든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2002년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2002년도에 재림입당했는데 안 왔죠. 근데 그게 불 발랐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옛 전통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제 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한일 월드컵이 대신 열렸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다. 그러니까 이 신라 박씨도 제가 볼 때는 양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전설 속의 왕조라고 해야 되나? 아직 제가 이게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신라 박씨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뭐 일단은 양분하고, 만약에 한국인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아마 백제가 남아있어 세력을 확장함으로 박씨 신라 영토가 줄어든 게 아닐까. 이스라엘 면적은 277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지금의 그 전라남북도를 합한 크기고요. 남한의 4.5분의 1, 남북을 합하면 10분의 1. 그러니까 그 앞서 편에서 얘기했지만 그 충남, 이렇게 충남 이 서쪽 절반, 대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라도도 이제 좀 이렇게 그 동쪽은 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은 충남 서쪽, 그리고 전라도 한 4분의 3? 뭐 4분의 2.5?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쭉 경계 지어서 내려오면은 아마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제 경계 짓는 거는 이제 이 서해안가 따라오면서 충남, 전북, 전남 따라오면서 이제 그 중국, 예, 진국이 아니라 중국, 그거 그리고 맨 앞편에 당진 소소리에서 장제스 얘기했죠. 그거 하고 또 얼추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아니면 신라 김씨양조 말고 신라 박석씨, 즉 신라 박씨와 석씨 임해계, 임해계 부분,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의 여지는 남아 있어요. 흘해왕이 아니라 미추왕 이전에 내해왕은 아니죠. 조분 첨해왕이 핵심 분기점입니다. 중인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신라 박씨와 그 석씨 임해계, 나주임씨,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러면은 박씨 왕조가 중인 왕조냐? 골정계, 스가, 골풀, 벽골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문무왕 15대조 기림이사금이에요. 그때 이제 신라라는 국호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골품제 그런 게 해서 다 양반, 뼈대, 뭐 해골, 그럼 그 이전은 중인 왕조였느냐? 아직 생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임해, 임시, 임해, 내해, 흘해, 탈해, 경주의 사라곡에서 시작해서 확장 작업을 거쳐서 기리망 때 경북을 통일한 것이냐, 아니면 역으로 마한왕 박씨에서 석시로 가면서 축소되어서 이렇게 갇힌 것이냐. 강건은 한반도 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한하고 이곳 전남 지역의 한반도 외, 이 부분의 역사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료가 부족해서 벌휴의 즉위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길은 없지만 파사 이사금과 일성 이사금 모두 유리왕의 직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그래서 벌휴왕, 벌휴왕이 박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박다 그러잖아요. 어둡다 박다, 박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분왕 이전, 예전에는 제가 내무랑 이전, 일반적으로 내무랑 이전 그랬는데, 또 그러더니 이제 저도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조분왕, 더 좁혔어요. 조분왕 11대 조분왕 이전에 1대부터 10대 임금까지의 신라사가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세기 전반 문제고요. 날이 좀 춥네요. 바람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무덤이 일반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영남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합니다. 이런 무덤이. 그래서 사실 이런 무덤을 지금 처음 찍는 것이고, 날이 이곳은 한평 주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4세기 전반 문제고, 첨예왕이 4세기 중반이니까 내해왕과 조분왕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탈해와 벌휴 사이에는 왜 이리도 간격이 벌려져 있는가, 탈해와 벌휴 사이에 석시왕 또는 석시왕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타씨가 박씨에서 김씨로, 그리고 진씨로 계속 모습을, 아다또리 진씨로 계속 모습을 변신해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이제 안 될 수 있죠. 그냥 한국에서 김씨였고 바다 건너 일본 가면서 진씨였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버프왕 모씨 금강가위를 병합하죠. 금강가위 김씨왕을 병합합니다. 그리고 김씨가 진씨로 해서 일본에 갔나. 벌효는 이름부터가 박씨의 시조, 박다 할 때 혁거세하고 유사하고, 그 즉위년도 또한 혁거세와 마찬가지로 갑자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김부식 이 사람 보면은 죄다 갑자년으로 박아놨어요. 이런 거 보면
신라 건국은 BC 57년이 아니고 3세기 초입니다. 박역부세는 3세기 초. 그리고 시대 조분왕 이전의 역사는 오리무중. 이 석흐레왕은 김씨 실성왕 격이 되는데요. 미추와 실성 사이의 간격이 내해와 흘해 간 간격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10대와 16대 그리고 13대와 18대 비슷하죠. 하대 박씨왕은 뻥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후대에 덧붙여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중인 모드는 이 11대 좁은 이사금 이전에 쇼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라 박씨는 이제 하대에는 뻥이고 이제 1대부터 8대까지죠. 전혀 비정이 1대부터 중간에 4대 탈이죠. 전혀 비정이 되지 않고 있다. 탈해가 홍이 신라 건국왕이 양반 출신으로 설정을 하면은 오늘날 후손은 없다. 한국에 없다. 그러나 중인 출신이라면은 얘기가 다르죠. 근데 저는 모르겠다.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고. 아무튼 그 이만희시류 신라사 말대로 연구자 이만희시류 말대로 보자면 탈해가 호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매계와 골정계를 또 분리해 볼 수도 있고. 탈해는 호공. 그러니까 벌휴 왕이 실제 신라 일대 석시왕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전히 박씨 왕조는 미스테리다. 탈해와 벌휴는 혈연적인 계승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런데 굳이 구추라는 인물이 사이에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벌휴의 이름은 불군의 아니면은 박 등과도 통할 수 있어서 혁거세와의 유사성이 문제가 됩니다. 벌휴 즉위년이 갑자년으로 설정된 건 분명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증,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이게 두는 건데요. 일단은 석씨를 그냥 하나로 묶어두는 건데, 박씨, 김씨는 그냥 박씨도 이제 분리를 했는데 석씨가 이제 분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석씨로 두고 있다는 사실. 역시나 석씨가 문제네요. 이 박씨 중심 체제가 종막을 고하면서 이 이매계 석씨도 훅 갔습니다. 골정계 석씨가 주도하고 김씨가 들어왔을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다. 양반 체제가 시작되었다. 신라사에. 그 이전에는 중인인지 양반인지 모르겠고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요. 1636 뭐 1592, 1636 이런 거 있잖아요. 병자 그 이전에 적고 쓴 사람. 그러니까 현존부 쓰면 가봅니다.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다. 이 골정계 입장에서는 이 얘네들, 그러니까 박씨하고 이매계 석씨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볼품제도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문무왕 15대조가 기림이사금이죠. 골정계라는 곳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스가씨, 소가씨, 골정계, 골풀, 나주임씨, 임해, 이매계 뭐 이렇게 되나요? 이곳 영산강 장고 부분에서 이매계 석씨의 한을 생각해 봅니다. 구도나 구추는 추존이고요.
실제 왕들만을 놓고 봤을 때 석시도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아, 석으로가 일본에서 괜찮지. 아무튼 아직은 확증 물증이 없기 때문에 100% 이 뭐라고 해야지,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 벌휴왕을 박씨가 아니라 석씨로 두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석으로가 아니라 박으로가 되냐, 어떻게 보면은 하대 박씨 삼왕 있잖아요. 그 경명왕 뭐죠? 신덕왕 경명왕 경양인가? 그 하대 박씨 삼왕은 이 벌휴 내해 흘해를 기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탈해는 허공, 벌휴가 석시 일대왕, 그래서 벌휴 내해 흘해 이렇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흐르양은 내무랑에 의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죠. 흐레를 끝으로 토종신라 시대는 사라지요. 완전 외래종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김구식이 트릭을 쓴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빼박입니다. 뭐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벌휴 즉위를 갑자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 벌휴왕은 석벌입니까 박씨입니까? 지금 이곳은 장고분이에요. 이 장고분은 한국의 전통 타악기 장고와 이 무덤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장고분. 그 전문용어로는 전방후원분이라고도 합니다. 그 관념적 시, 관념적 D, 관념적오라고 했을 때, 그 관념 CDO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핫플로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아무튼 그냥 뭐 재미 삼아서 이제 뭐 땅콩 감기식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적성목가뿐 시, 전방후원분 D, 그 다음에 O는 뭐 고구려 백제 중국사들. 자, 신라김씨 적성목가뿐 F'라임 집합. 전방후원분 이게 스불론인지 단인지, 이게 단독 연구하면 안 되고 이제 일본 전방후원분하고 같이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 장고분이라고 하고, 이제 요즘은 전문 용어로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방후원분으로 통일하는 추세고요. 전방후원분이라는 용어는 앞이 모가지고, 열쇠 모양이죠. 앞이 모가지고 뒤가 둥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일본 에도 시대의 산능지에서 유래하지만 사실상 전후의 방위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의 전방후원분은 이곳 전라남도에서 다수가 발견되었는데 3세기에서 6세기까지로 보고 있어요. 외부에서 이곳에 도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왔겠죠. 일본에서 왔다면 이상하죠.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글쎄 문명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니까 그건 좀 무리가 아닌가. 아무튼 일본 열도의 제길의 분구묘 중에서 기원한다는 자생설보다는 중국 동남부, 그러니까 지금의 남중국 대만 쪽에 토돈묘의 영향설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한국 전방 후원분이 일본에서 왔느냐 아니면 중국 동남부에서 이곳 호남을 거쳐서 일본 규슈 지방으로 건너간 것이냐. 중요한 것은 전북이나 심지어 영남 장고분보다 이곳 전남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뭐 고령 함안도 얘기를 하는데 전남은 확실하죠. 한국 전방후원분은 일본 전방후원분과 유사합니다. 원통 영토기도 한이와
한의아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인류 동조는 생각나는데 저는 한의아 토기. 한의아로 불리는 일본 고유의 토기 형태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른바 외계고분의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돌방의 경우 소위 북규슈형의 축조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 전남 지역의 전방 후원부는 북규슈 고분 양식을 자체적으로 답습한 묘제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인 코드로 봤을 때 경남의 밀양박 씨는 동생이고 전남의 반남박 씨는 형인가요? 둘 다 1636에서 1684 사이에 첫 현존보를 낸 가문이죠. 중인으로 분류되는데 전방 후원분의 출토 유물은 대다수가 이곳 전남의 산물입니다. 삼국시대 고분군과는 판이한데요. 국제적인 새로운 묘제 파급 시기에 전남 해안의 유력자들은 이미 그 전에 북큐슈 돌방과 일본 고유의 전방 후원형 봉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전남 해안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극동아시아 물류의 중요 거점지대로 보입니다. 즉 중국 대륙의 연안 지역에서 한반도 서남 해안을 거쳐서 일본 북큐슈 연안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일본 열도 각지로 통합니다. 이곳은 따라서 중요한 거점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열도 입구인 북규슈입니다.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뭐 그런 셈이죠. 전남 지역의 국제적 개방성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한평 주감리 고분입니다. 주감리 고분과 같은 장고분은 영산강 유역에서 여러 곳 발견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곳 주감리 고분이 해남, 전남 해남에 있는 장고산 고분과 함께 70m급 규모로 가장 큰 편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굴까요? 현재는 지금 그 넓은 농경지가 이렇게 바라보이지만 바다 쪽에 제방을 쌓기 전까지는 이 바닷물이 고분 앞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고분은 아직 발굴하지 않은 고분이라고 해요. 지금 그 전남 전방 후원분 리스트를 보니까 이제 몇 개가 아직 발굴이 안 됐는데 그중 몇 개를 아직 발굴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저기 보이네요. 물. 옛날에는 여기 앞까지 있었던 거죠. 이 무덤은 이제 일본 개통 무덤이고요. 이곳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4세기까지 700년 동안 존속한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초고왕이 남정을 하기 이전에 이곳은 전성지대였습니다. 남정기사에 남녘 오랑캐를 도륙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중국사와 일본 사이 대립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국공내전을 방불케 하는. 고고학자들 중에는 이 고분을 일본 천황가의 전방 후원형 고분들의 원형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가야는 남부여 백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던 때죠. 이곳은 주변에 남방식 고인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방치 상태로 둘 정도라고 합니다. 장고분이라도 관리하고 있어서 장고분이라도 관리하고 있어서 다행이네. 고분이 발견되기 전까지 주변에 장고산이라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전남은 그야말로 신비의 대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랑송은 크게 7혈통으로 나뉜다. 박씨는 일지계와 나로계, 석씨는 이매계와 골정계로 분리해보고요. 그리고 김씨는 이제 셋으로 미축계, 내물계, 무열계. 내물계와 무열계는 이제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 뭐 군사공파, 뭐 알림사공파, 세모 해서 2.5. 그 다음에 이제 20공파는 이제 무열계. 미축계는 하타씨. 그리고 석씨를 이제 그 분리해보자면 이제 골정계는 소가씨.
그 다음에 임에게는, 임에게부터가 문제인데, 예, 나주임씨가 될 수 있을까? 예, 이제 헷갈린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인 왕조냐, 양반 왕조냐, 예, 이제 복잡해집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예, 그럼 이제 근처에 있는 나주로, 여기 영암인가요? 예, 나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